보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건데 제가 이제 빨리 진행하다 보면 말이 좀 빠릅니다. 빠르다 보면은 못 알아들으시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 질문 주시면은 다시 바로바로 다시 답해 드릴 테니까 먼저 그 다음에 일단 제가 미리 받아둔 차량 점검 조작진 응급조치 정보표에 의해서 순서를 제가 한번 정해봤는데 먼저 펌프 조작법에 의해 그러니까 펌프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디에 뭐가 있고 펌프 구동하기 위해서 그거 먼저 시작한 다음 2번으로 약간 펌프 작동 순서의 중요성 뭐 이거하고 3번 압력이 상승하다 내었을 때 다음 4번 폼 조작 방법 5번 중계 방식 일단 이렇게 순서 나가겠습니다. 먼저 펌프 조작법에 의해 이거는 쉽게 말해서 PTO가 어디 달려있고 PTO가 어떤 구조로 작동되며 거기에 대한 부속품은 뭐가 있는지 부품은 어디에 있는지 그것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의 측면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안정을 안 보여가지고 멀리 좀 잘 보이네. 가까운 데가 안 보이는데. 먼저 2차에 펌프가 PTO가 어디 달리는지 정확히 다 아시죠? 예. 네. 모르고 계시는 분 계세요? 가끔 가보면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PTO가 어디 달려 있는지. PTO는 어디 달려 있습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자, PTO는 어디 달려 있을까요? 엔진에 달려 있을까요? 미션에 달려 있을까요? 미션에 달려 있을까요? 그래서 멈추는 미션 PTO입니다. 미션 PTO. 5톤까지는 미션 PTO입니다. 차량의 엔진 부위가 이쪽에 있고 순서대로 간다 치면 엔진은 한 여기까지가 있고요. 엔진에서부터 이만큼이 미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엔진은 차량에 힘을 올리는 부분이고 미션은 그 힘을 전달하는 뒷바퀴로 전달하는 미션이라고 해서 기어가 변속되는 부분. 그 부분에 5톤까지는 좌우 사이드에 피트를 2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2개를요. 근데 통상적으로 운전석 쪽 측면에 파란색 물체 어마어마한 게 하나 달려있는데 그게 PTO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달면은 PTO가 하나인 차입니다. 펌프가 하나인 차.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운전석 쪽 하나 달 수 있고 조수석 쪽 하나 달 수 있다 그랬어요. 2개 달린 차가 있어요. 그 차는 무슨 차일까요? 2개 달린 차도 이 관내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2개 달린 차가 있어요. 그 차는 무슨 차일까요? 산화장비 달린 차. 산불진화. 네, 산불진화 펌프다. 그 차는 여기 운전석 쪽이 펌프를 돌리고요. 반대편에 피트 하나 더 달아서 산불진화 펌프를 돌리고요. 그래서 피트를 2개까지 달 수 있습니다. 이 차는. 근데 지금 나온 차들, 카프 시스템이 달린 차들은 피트가 3개입니다. 잘못하면. 근데 카프 달린 차는 산불진화까지 많이 한다 그러면 3개가 달릴 거고요. 근데 보통 산불진화는 안 달고요. 지금까지 나온 치수를 봤을 때는 2개를 답니다. 카프는요. 마찬가지로 걔도 PTO, 카프, 컴프레셔 PTO 2개를 달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온 차들은 또 반대로 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말한 대로 운전석 쪽 하나, 조수석 쪽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카프가 달리면은 그러기 안 납니다. 총 3개를 달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하나 미션을 띄워가지고 미션과 미션 사이에 그래서 그걸로 펌프 돌리고 지금 달리는 이 PTO로는 카프 펌프를 돌리고 뭐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 카프까지 설명한 건 복잡한 진짜 펌프차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그래서 PTO가 이 부분에 하나가 달려있는데 PTO는 다 아신다니까 위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PTO는 여기 있고 펌프는 여기 있습니다. 높이상으로 봤을 때 펌프는 한 이 정도 높이에 있고요. 지금 PTO는 여기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바로 PTO를 돌리는 이 PTO 조인트 축이 연결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PTO에서 PTO에서 나와서 조인트라고 그래가지고 회전체 있지 않습니까? 조인트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서 쭉 가서 펌프랑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게 뭐죠? 증속 기어박스. 기어박스라고 그러죠 보통. 그냥 기어박스, 증속 기어박스. 그럼 이 기어박스라는 게 있는데 이 기어박스가 하는 역할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펌프의 증속. 차량 엔진의 1.4나 1.5배로 증속을 시킨 겁니다. RPM을요. 차량 RPM이 800 정도 되면 뒤에는 1300 정도, 1200 정도 그 정도 증속을 시키는 겁니다. RPM을요. 그래야지 이 펌프는 지성능이 나오거든요. 평범하게 쓸 때 한 7kg, 6kg, 8kg, 7kg까지 쓸 때는 증속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이기에 돌리는 원래 회전수로라도 나갈 수가 있는데 아주 고압으로 쏘거나
그럴 때는 꼭 증속을 해야 되거든요. 검사 받았잖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증속을 합니다, 일단은요. 그 다음,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낮은 데 위치된 PTO가 펌프까지 가기 위해서 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던 게 조인트 구조로 가면은 PTO, 조인트, 기어박스에서 기어 3개 써서 이렇게 증속이 되면서 위치 바꿔서 쭉 와서 펌프랑 연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뒤에 보시면 냉각수 밸브가 있어요. 펌프실 쪽에 보시면요. 냉각수 밸브를 열면은 이쪽 바닥으로 펌프를 돌리고 작동 중에 냉각수 밸브에 물이 떨어지는 걸 확인되시죠? 걔가 그럼 뭘 시키는 거예요? PTO를 시킵니까? 기어박스를 시킵니까? 기어박스 냉각 작용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는 냉각수 밸브를 여시면서도 보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지금까지 많이 아시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PTO를 냉각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PTO 시켜 그럼 그 냉각수 밸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PTO 시켜라고 말씀하신부터 언어가 일단 단어가 잘못된 거고요. PTO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어박스 시키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현장에서 편하게 PTO 좀 시키자고 냉각수 밸브를 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뒤에서 냉각수 밸브 하면은 방수구에 나가고 있던 물 일부가 이렇게 와서 기어박스에서 한번 돌아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 물이 계속 방수구에 있는 물이 계속 돌아서 밑으로 계속 떨어져서 기어박스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뒤에 있는 냉각수 밸브는 기어박스를 시키는 건데 PTO는 뭐가 시켜요? PTO 진짜 실질적으로 PTO는 여기 달려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미션에. 그럼 이 PTO 냉각은 뭘로 합니까? PTO 냉각. PTO 냉각은 뭘로 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죠, 그죠? PTO 냉각은 뭘로 하느냐? 오토미션 오일. 미션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미션은 오토미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토미션에 PTO가 붙어 있기 때문에 오토미션 오일로 미션 오일도 쓰지만 PTO의 냉각과 윤활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오토미션 차들은 오토미션 오일 관리가 중요해요. PTO까지 다 냉각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장시간 쓰다 보면 그래서 그것도 과열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PTO 냉각은 오토미션 오일로 냉각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어박스는 냉각수 밸브로 물로 한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어박스가 있고요. 그럼 순서대로 한 번만 더 딱 정리하고 이쪽은 넘어가겠습니다. PTO, 조인트, 기어박스, 조인트, 고정 조인트, 유니버셜 조인트라 해갖고 고정해서 여기 드라이브 샤프트라고 고정되어 있는 거. 우리가 아니 들어가서 브리스 치던 조인트 말고 딱 고정되고 양쪽 사이드에 베어링만 해서 도는 타입. 드라이브 샤프트 또 여기서 조인트 요만한 거 하나. 총 조인트가 몇 개 있죠? 3개. PTO에서 나오자마자 기어박스하고 연결된 거 하나, 올라가서 기어박스에서 고정 조인트까지 가는 거 하나, 고정 조인트 끝난 데서 펌프까지 연결되는 조인트 하나. 조인트가 총 3개 있습니다. 그럼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리스를 치셔야 될 포인트는 3포인트가 있는 거죠. 조인트 3개. 수동으로 치셔야 될 것들. 요즘 자동 그리스가 장착되어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그리스 포인트는 다 자동으로 쳐지지만 실질적으로 반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쳐셔야 될 조인트는 3개 정도는 있다. 실수로 수동인 거는. 그게 밸브 쪽에 이 밸브에 조인트 여기 그리스 치는 거하고 조인트 하나, 둘, 3개 회전체에 양 끝에서 하나씩 갖고 6포인트. 조인트 6포인트. 밸브 이거는 치셔야 된다고 그러죠. 실질적으로. 여기 고정되어 있는 거에 좌우에 베어링 있는 거 거기까지는 자동으로 씁니다. 거기까지. 근데 고정이 안 돼 있고 회전체이기 때문에 저걸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꽂아놓으면 튕겨 나가니까요. 그래서 칠 때가 3군데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차량 하부에서 그렇죠. 차량 하부가 제일 편해요. 이쪽 2개는 무조건 들어가시면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여기도 들어가서 앉으시면 이제 여기 약간 높게 달려 있는 거고요. 여기는 애매해요. 여기가 제일 치기 힘들어요. 이거 2개는 여기는 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여기는 더 문만 열리시면 칠 수도 있고 밑으로 들어가 칠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공간이 잘 안 나와요. 딱 붙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펌프실로 들어가서 한번 치고요. 밑으로 들어가서 한번 치고. 앞뒤를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2번을 쳐야 된다. 그래서 조인트마다 앞뒤 그래서 6포인트. 그 다음에 밸브에 새로 볼게요. 요즘 나온 차들은 이런 GVT 차들이 요즘 나온 차들은 아마 가운데 건드렸는데 밸브에 그리스를 안 치는 타입이 있어요. 이런 거는 밸브에 그리스를 안 치는 타입입니다. 근데 얘는 밸브에 그리스를 치는 타입. 그렇기 때문에 밸브까지 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기어박스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네. 대형차 같은 경우는 기어박스에 지금 냉각 팬이 같이 있잖아요. 냉각팬이요. 요즘 나온 차들이 그렇죠. 있어요. 네네.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냉각 팬이 없잖아요. 네네. PTO를 기어 그 오토 미션 오일로 네네. 냉각을 시켜주는데 PTO로. 예, 어, 예. 그 기어박스. 냉각 효율이 나와요? 기압박스예요. 네. 기압박스는 지금까지 계속 전통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로에서 떨어뜨렸거든요. 네. 효율이 안 나오는 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죠. 네, 장시간 쓰면 효율이 안 장시간 나와요. 쓰면은 이게 효율이 된다고 그러는데 효율이랑 쉬는 건 아니에요. 안 쉬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방금 말씀하신 효율이라는 거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토미션 같은 경우는 냉각을 몇 도에서 시키냐면 99도에서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희 뒤에 지금 패널에가 기어박스 온도가 나오잖아요. 네, 제가 몇 도까지 올라가던가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희가 이제 화재 진압할 때 네, 뭐 보시면. 예. 그냥 1시간 이상 되면 네. 90 불안하잖아요. 냉각 팬이 있으면 지가 자동으로 돌아서 그러면 우리가 근데 제가 생각이 제가 이제 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 차를 어디 가서 검사를 맡을 때 8시간 연속 방수를 합니다. 저 네. 8시간도 그냥 8시간이 아니고 8.5km로 6시간. 그다음에 14.5km로 2시간. 안 쉬고 계속 잡아올려요. 검사 받을 때. 네. 그러면 저 뒤에 있는 기압박스 온도계가 98도까지 올라요. 97도까지. 그렇죠. 오일이. 근데 미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만 게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몇 도부터 시키기 시작하냐면은 102도부터 시키기 시작합니다. 오일. 물론 이제 오일 종류는 네네네. 틀리겠지만은 미션 오일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상을 봤을 때 102도 정도 돼야 팬이 돌기 시작하면서 식혀줍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이제 지금 나온 차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오일 순환 방식을 써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냉각수 밸브 자체가 없고 냉각수도 없고 그러니까 순환이 안 네, 되잖아요, 이 차. 오일을 팬을 하고 순환을 시켜요. 근데 걔도 저희가 테스트를 8시간 해보면은 온도가 100도가 넘어가요. 똑같이요. 오일 온도가. 100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일반 차량도 냉각수가 이게 90도 전후에서 팬이 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냉각수가 도는 거는 저기 엔진 같은 경우는 90도, 65도가 70도 정도 되면 이제 돌기 시작하는데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100도가 넘으면 안 된다. 저도 그거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기압박스 같은 것도 저희는 납품받아서 그 오일 안에다 오일을 무슨 오일을 넣냐 물어보면 기어 오일을 넣었다 그래요 보통은요. 기어 오일을 넣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해봤을 때 90도, 100도까지 올라가면 8시간 이상 돌려도 아무 상관이 없더라. 100도 이상 되면 얘 바보 될 건데. 근데 이거 다 죽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차들이 다 기압박스가 이런 타입인데 다 작살나죠. 그럼 이제 앞으로 나온 소형차도, 아니 무조건 중형차도 올해 작년에 나온 차들 팬이 들어가요? 네. 아. 자원흥련에 그래. 나온 차부터 오일 순환 장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요. 오일 순환. 근데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오일을 들고 있는 전기가 죽어버리면 또 순환 자체가 아예 안 돼버려. 걔는 아예 안 돼버려요 순환이. 그나마 얘는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냉각수에서 네. 제가 듣기로 뭐 2시간 정도 짧게 하면은 냉각수 밸브를 굳이 열 필요가 제가 그 없다고 소리 했다 하는데 욕 하셨던 분 아닌데. 그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 말씀 나오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어떤 데 가니까 저한테 제가 교육할 때 그래요. 겨울에 한 이 정도 날씨에 화연장 나가갖고 한 30분 1시간 물 쏘는데 네. 냉각수를 꼭 열어야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농담반 진담반 그랬어요. 안 열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안 열어 왔으니까 회사에서 상관없어요. 샀지. 네. 그때 왜 그런 소리 하고 다니냐 그래요 저한테. 안 열어버린다 그거 이제 아예 그런 소리 하면은. 그래서 그대로는 제가 교육받은 그런 교육하시면 그러면 무조건 여세요 그래요. 열어도 효율이 안 떨어지니까 열어놔도 무조건 여세요. 무조건 여세요. 근데 겨울에 이제 그 안 열려고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추운 겨울날 물 떨어졌고 이제 주변이 다 얼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안 열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할 때는 안 열리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지금부터는 아니고 그래요. 무조건 여세요 그래요. 무조건 여세요. 무조건. 원래는 안 열어도 아니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라고 뭐냐면은 저도 회사에서 테스트할 때 깜빡하고 안 열 때도 있어요. 1시간, 2시간씩 안 열 수 있어요. 그러면 온도는 빨리 올라가야 되십니다. 빨리 올라가자.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효율이라는 게 돌려보면 냉각수 밸브를 안 열면은 90도 도달하는데 뭐 1시간 정도 걸린다. 근데 닫아놔버리면 2, 30분이면 돼버리더라. 펌프 성능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예, 펌프 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는 한 절반 정도 열어놓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무조건 그래도 여셔야 상관- 돼. 아니 안 닫고 한 45도 정도 열어놓은 상태로 가도 상관없는. 상관없어요. 근데 완전히 다 여세요. 네. 제가 시켜서 이제 여시라고 그러잖아요. 열고 안 열어도 된대요. 그래버린다니까 이 부분 중에 한 분은 안 열어도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무조건 여시라고. 그럼 그러는 거예요. 열어놓고 다녀도 상관없나요? 안 닫고 그냥 계속? 저는 솔직히 그게 더 좋아요. 저희 때. 왜 그러냐면은 그 밸브를 갖다가 쑤시다가 이제 방수를 막 하시다가 이제 말씀 나오실 것 같은데 방수 막 하시다가 이제 다 끝나가요 이제. 끝나가갖고 펌프 빼기 전에 피터 빼기 전에 저 뒤에는 냉각수 밸브를 닫아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닫아버리면
그 밸브는 PTO 빼고 다 빼고 밸브에 있는 물 다 빼고 나서 닫아야 되는 밸브예요, 사실은요. 근데 PTO를 안 뺀 상태에서 걔를 닫아버리고 이제 방수 끝났으니까 야 PTO 빼라 그러니까 PTO 빼기 전에 잠깐 1초라도 빨리 걔를 먼저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안 빠져요. 딱 진공이 잡혀 있어갖고. 그래서 그 컵을 깨져버리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 안에 물이 차 있으니까. 그래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걔는 제일 나중에 열어야 돼요. 하다못해 센터 가서 열어야 돼요. 그럼 그동안에 거기에 있는 물줄을 조절하고 다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컵이 안 깨진다고. 컵이 꺼지는 이유는 겨울에 컵이 깨지는 이유는 100% 그거예요. 방수하고 나서 걔를 먼저 닫아버리는 거예요. 걔를 제일 나중에 열어야 돼, 닫아. 그래서 제가 교육 다닐 때 겨울에 하는 첫 번째는 겨울에 물 쓰고 나서 첫 번째는 뭐냐 모든 밸브 다 열어버리고 센터 가서 닫으라거든요. 저는요. 모든 밸브 다 열어버리고 썼던 뭐 자유분부터 썼던 안 썼던 자체분부터 이 밸브도 썼던 안 썼던 누가 열었을 수도 있으니까 싹 열어버리고 센터 들어와서 그때 닫으라고. 그걸 왜 닫는 거예요? 진공? 반장님 테스트죠. 반장님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왜 닫어? 닫으시더라고. 그래갖고 그게 깨져요. 딱 닫으면은 여기에 컵에 딱 물이 차 있어요. 거기. 그럼 열어놓고 다녀도. 그 다음에 열어놓고 다니시면 말 그대로 닫는 이유가 뭔데? 안 닫아도 되잖아. 안 닫아도 전혀 상관없어요. 안 닫으셔도 그냥 현장 출동하셔서 물 방수하면 바로 물이 나온다 뿐이지. 아무 상관없어요. 흡수할 때는 닫아야지. 네. 네. 흡수할 때도 상관없죠. 우리 점검할 네, 때 방수치기니까. 7kg 놓고 해야 돼가지고 7kg 놓고 몇 1분간 있어야 되니까. 예. 근데 그때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실험 같은 거 하실 그것 때 때문에 그때는 닫아야 돼요. 7kg 유지 테스트 네.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죠? 그거는 올렸다가 7kg 떨어져서 유지가 그거 안 테스트. 하면 안 그때는 닫아야지 당연히. 방수를 다 닫아야 되니까. 그 외에 이제 평상시에는 열고 다녀서 생각하고 하드 지나고 이럴 땐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다음에 이쪽으로 오시면은 아이고. 이쪽으로 한번 오실게요. 펌프 조작반이 보면은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펌프 조작반이 이 비상 컨트롤러가 없는데 요즘은 다 비상 컨트롤러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운전석 자체에서만 PTO를 비상을 한 번만 넣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운전석에도 비상 PTO가 있지만 펌프실에도 비상 컨트롤러가 있어서 PTO도 넣고 메인 밸브도 되고 RPM 올림내림도 되고 진공 펌프도 되고 요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 달려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 오면 펌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른 2번, 3번 교육할 때 필요한 거에 대해서 지금 한번 짚고 넘어가 드리려고 이쪽으로 보여드리는 거. 여기서 보시면은 메인 밸브, 지수 밸브, 압력 스위치, 진공 펌프 압력 스위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동그란 거 두 개가 하나, 둘, 이렇게 붙어 있는 뭉치 붙어 있는 거 이게 진공 펌프. 보통 착각하시는데 진공 펌프하고 소방 펌프하고 거의 한 몸뚱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가까이에요, 가까이. 완전히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 진공 펌프 자체는 펌프 자체에 그냥 얹혀져 있다. 그냥 올라가 있는 거다. 올라가 있다가 펌프가 돌고 있는 아까 우리가 말씀 PTO에서 나온 축에다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딱 거기까지만 연결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걸 자동으로 연결되었다 뿌렸다는 게 진공 펌프 버튼 눌러갖고 전자석으로 바뀌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 크래치가 붙으면서 이 진공 펌프가 돌고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펌프 위에 붙어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한 번씩 스위치 누르면 돌면서 진공을 이 투명 호스, 지수 밸브에서 나온 이 투명 호스로 빨아들여서 에어를 쭉 빨아들여서 밑으로 이쪽 두 개 쭉 내려갑니다. 쭉 뱉어내는 거죠, 에어를. 그러니까 진공 펌프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가 펌프하고 전혀 상관없이 있다가 여 뒤에 보시면 팬이 하나, 여기 벨트가 나열하게 하나 달려 있는데 저희 회사 거는 벨트로 달려 있고요. 펌프 회사가 틀리기 때문에 다른 회사 보면 벨트가 안 보이는 차들도 있긴 있는데 기본 원리는 이 벨트나 기어로 해가지고 이 조인트랑 평상시에는 그냥 헛돌게끔 붙어 있다가 진공 펌프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같이 돌면서 여기서 진공 이게 주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사기 왔다 갔다 주사기가 안에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에어를 이렇게 쭉 빨아갖고 여기 있는 좌측에 우쪽에 두 개 있고 반대편에 두 개 있거든요. 이 호스로 에어를 뱉어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진공을 잡으면은 소리가 조금 바뀌면서 밑에 바닥으로 물이 팍팍 쏟아져요. 물이. 그러면 그건 진공 펌프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물이 팍팍 쏟아지다가 물이 충분히 쭉 올라오면 진공 펌프 자동으로 딱 멈추고. 그게 진공 펌프의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진공 펌프는 진짜 펌프하고는 별개예요. 별개고 오일은 예전 같은 경우에 진공 펌프에다가 직접적으로 오일을 넣어서 이 피스톤 쪽에다 오일을 넣어가지고 진공을 잡았다면 지금은 오일이 이 엔진 오일과 똑같은 형식으로 이 안에 오일이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스톤에만 오일이 공급되면서 점검 방법은 오일이
주는지 안 주는지 수량 양이 그걸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같이 뒤에서 진공펌프 오일 밸브가 없는 거죠. 밸브 자체가 진공펌프. 그래서 얘는 진공펌프 오일통이 없죠. 아예. 그러니까 진공펌프의 작동 방식이 예전부터 발전되어 오는 게 계속 발전돼. 첫 번째는 예전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오일 타입. 진공펌프 작업은 밑으로 오일 막 쏟아지면서 진공자는 타입. 그 다음에 이제 오일하고 물하고 같이 쓸 수 있는 펌프 타입.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고 이제는 아예 밑으로 물만 쏟아지는 타입. 그래서 여기서 쏟아지는 물은 빨아들인 물이에요, 결론은. 그래서 깨끗한 물이에요. 그러니까 밑으로 막 떨어뜨려도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빨아들인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빨아들인 물이. 그러다가 빨아들이다가 어느 순간 물이 이제 완전히 만족할 만큼 쭉 빨아들였다. 그럼 여기에는 지수밸브가 닫히면서 물이 안 넘어가는 거죠. 이 지수밸브 하는 역할이 그겁니다. 그래서 진공펌프는 펌프 위에 바로 붙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게 폼라인. 다시 한번 다 설명드릴 거예요. 이제 2번, 3번 넘어가면서요. 이 폼라인은 여기서 내려오시면 폼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넘어와요. 또,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노란 선이 나요. 그러면 여기서 폼 메인은 조작반에 있죠. 폼 메인은. 근데요, 가끔 착각하셔가지고, 검열관이 나오는 분이 아셔서 폼 메인 어디냐? 그럼 저 밸브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폼 탱크 밑에 바로 내려와서 잠글 수 있는 밸브. 이 밸브요. 이 밸브를 이제 폼 메인이라고 가끔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거는 폼 정비 밸브예요. 저희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비를 하기 위해서 이쪽에서 뭐가 고장 났을 때 호스 같은 거 바꿔야 될 때 폼 다 안 빼려고 저기 잠글려고 만들어 놓은 정비 밸브예요. 근데 가끔 오셔갖고 물어보면 폼 메인 밸브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저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펌프 밑에서 바로 내놓으니까 저게 폼 메인인갑다 하고 저걸 얘기하시는 분들 있는데 저거는 정비 밸브입니다. 폼 정비 밸브고요. 요거는 폼 드레인 밸브. 폼 뺄 때. 폼 탱크에 있는 폼 뺄 때 무슨 이유에서든지 폼을 다 빼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런 거 빼면 됩니다. 그럼 순서는 그럼 이 두 개 밸브를 무시했을 때 폼에서 폼액이 이렇게 나와서 첫 번째 딱 멈춰져 있는데 여기가 폼 메인. 여기서 딱 갇혀 있는 거죠. 그게 폼 메인. 그래서 폼 메인을 열어요. 그럼 폼이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여기서 딱 멈추죠. 여기가 뭐죠? 조절. 조절이 열리면 뚜루룩 해갖고 노란색을 해갖고 폼 이젝터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폼이. 그런 다음 흘러가지고 흡수구 임펠러 바로 앞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임펠러에서 확 말려가지고 거품 생기면서 이렇게 해서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순서는 그러죠. 폼 순서는 이해되셨어요? 쭉 가서 폼 메인 밸브 열어주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타고 와서 여기 조절 열리면 쭈르륵 내려가서 폼 이젝터부터는 쭉 흘러서 내려가요. 근데 여기서 폼 쏘실 때 제일로 또 하나 중요한 밸브 하나가 빠졌죠. 그죠? 뭐가 빠졌죠? 송수는 얘가 송수예요. 얘 검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거꾸로 가볼게요. 폼 이젝터 여기서 폼이 떨어진다 그랬죠. 폼이 결론 떨어지는 건 이해하셨잖아요. 그래 가만히 놔두면 지원자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데 지원자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데 이 송수라는 물이 뒤에서 밀어줘 버리면은 훨씬 더 잘 들어가는 거예요. 송수라는 물이 뒤에서 밀어줘 버리면 그러면 송수 라인은 거꾸로 타고 가볼게요. 제가 이렇게 가면 송수 밸브 타고 이렇게 거꾸로 내려가면 어디에 꽂혀 있죠? 방수 배관에. 그래서 송수 배관의 시작은 방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무슨 펌프 프로포셔널. 저도 그거 헷갈려요. 한 4종류가 있거든요.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거 펌프 프로포셔널 방법식이에요. 그래서 송수 밸브는 딱 보시면 방수구에서 시작. 물이 방수해 갖고 압력이 생기면 물이 이렇게 와서 여기 대기하고 있다 송수 열면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내려와서 폼 이젝터 뒤쪽에서 폼을 쭉 밀어주는 역할. 송수는. 폼은 방금 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폼 메인 열면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해서 조절해서 양 맞춰주면 이렇게 내려가서 바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디 가면은 물어보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송수가 문제예요? 조절이 문제예요? 저희가 제작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아요. 이걸려나 저걸려나 순서가 없어요. 근데 매뉴얼상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느 분은 송수가 먼저라고 돼 있다고 그러고 책자에 어떤 분은 조절이 먼저라고 했다고 돼 있고 성수가 먼저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송수가 먼저라고.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송수를 먼저 하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조절을 먼저 열면 또 아무 문제는 없다. 근데 조절을 먼저 열면 어떤 현상이 되냐? 송수를 안 열고
양이 좀 많이 들어가요. 초반에 송수가 열리기 전까지 그냥 이렇게 흘러서 그냥 자연 낙하라면 쭉 흘러나가 버리니까 송수를 열면 압력이 생겨가지고 적당히 딱 밀면서 양이 정확히 들어가는데 송수를 늦게 열게 되면은 양이 좀 많이 들어가요 처음에. 근데 그것도 잠깐 조금 그러니까 크게 의미는 없더라. 그래서 송수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자에 그러긴 했는데 접수 다시 하려면 송수를 먼저 해야 된다. 아셨죠? 송수를 대답은 먼저 해야 송수 먼저. 송수를 먼저 한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폼 성수라니까 어떻게 보면 물 성수네요. 물이에요. 물. 이게 얘기는 폼 성수라고 써있긴 한데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반대의 말도 맞고 내 말도 맞아요. 어떻게 네. 어떻게 보면 폼을 밀잖아요. 폼을 밀잖아요. 물을 이용해서 폼을 미는 거. 선생님 여기 조절 밸브 있잖아요. 네네. 조절 밸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 조절 밸브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자, 조절 밸브인데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다시 진행 들어가면은 이거 해버리면 좀 이따 폼 있는 거 같아서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폼 메인을 열어요. 순서로 폼 쓰실 때 폼 메인을 송수를 먼저 열라고 해놨네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셨겠죠? 그렇죠. 좋아. 그럼 이대로 설명드릴게요. 송수를 먼저 열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 송수를 열면은 물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젝터 뒤쪽에서 물이 쭉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1번. 그다음 2번을 딱 열면 글이 폼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이쪽으로 와요. 이제 3번으로 폼 조절로. 그래서 여기서 조절을 해주면 이제 폼이 이제 양 조절된 거면 나가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얘는 어떻게 조절하는 거냐 그거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했죠. 막 얘는 돌리는 타입으로 썼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걸로 다 바뀝니다. 이런 타입으로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지금은 없으니까 여기에요. 이 칸이 지금 두 칸이에요. 밖에 칸, 안에 칸. 그래서 밖에 칸이 6%, 안에 칸이 3%. 밖에 칸이 6%, 안에 게 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기본 AC가 돼 있어요. 40A 관창, 폼 관창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관창이 아니고요. 40A 폼 관창 한 개 사용 시 300에 맞춰라 돼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못 맞추고 330으로 저희는 맞추거든요. 근데 못 맞춰요 저희들이 지금. 검사를 어떻게 맞냐면 330에서 대충 맞춰놓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자, 40A 폼 관창 한 개 사용 시 300에 맞춰라. 그 300이라는 게 그러면 3%니까 안의 수치를 읽어야 되죠. 6% 3%가 있는데 그 3%라는 안쪽에 있는 숫자를 읽어야 돼요. 그 숫자를 이 홈에다 집어넣으라 그 소리예요. 여기 터져 있는 홈. 여기 터져 있는 홈. 그래서 지금 330에 제가 맞춘다 치면 300에다 맞춘다 치면 요 정도 이렇게 300. 40에 폼마다 두 개를 쓰면 더블이니까 600. 근데 이제 정확히는 330이에요. 3%면. 근데 300에다 맞추라고 했고 660에 맞춰야 되고 30씩이 더 올라가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의미는 없어요 크게요. 그럼 300이에요. 그럼 두 개 쓰면 40에 폼관창 두 개 쓰면 600에다 맞춰라. 그럼 이렇게 돌려서 600 정도다 이렇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맞춰놨어요. 그러면 이대로 나갑니까? 폼이? 어떻게 해야 나가죠? 이대로 맞춰놓고 폼관창 잡고 40에 폼관창 하나를 잡고 지금 300에 맞출게요. 300에 맞춰놓고 폼관창 하나 잡고 쏴요. 나갑니까? 뭐가 중요하죠? 여기서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거 두 개는 중요해.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해. 그죠? 압력이 최고 중요해요. 압력. 이 데이터의 기본 값은 뭐냐? 7kg예요. 7kg. 네. 7kg에 맞춰야 돼. 7kg. 방수 압력. 방수 압력을 7kg에 맞춰야지만이 이 수치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방수 압력을 안 맞추고 하니까 자꾸 폼 수치가 안 나오더라고요. 얘도 그러더라고요. 얘도. 맞아요. 일반 관창을 쓸 때하고 네. 이 관창을 쓸 때 한쪽은 얘를 쓰고 한쪽은 일반 관창을 쓰잖아요. 네. 그러면 확 틀려요. 여기 7kg를 맞추잖아요. 그럼 얘는 약한데 얘는 세.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7kg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가 테스트 예, 해봤거든요. 7kg, 7kg. 그러니까는 폼도 그러구나. 폼 관창도 딱 보시면 그게 박혀 있어요. 매뉴얼 그 폼 관창 업체에 가면은 7kg용이라고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폼은 7kg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7kg. 말씀하신 프로테지가 네. 3% 6%라는 게 네. 저희가 쓰는 친환경 알코올가 지금 3%거든요. 예, 그거요. 그거에 대한 3%예요. 예, 그거에 대한 3%. 그래요? 그거 3%. 그럼 제가 6%짜리를 쓴다 그러면 그럼 밖에 수치를 읽어야죠. 여기 써져 있죠. 밖에서 밖에 수치를 읽어야죠. 밖에 수치. 여기 밖에. 네, 밖에 여기 또 밖에 수치를 읽어야죠. 밖에 수치.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면
전체적인 통일된 게 네, 3%. 그럼 안에 거만 안에 쓰면 거만 쓰면 돼. 밖에 거는 보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 것만 읽으시면 돼. 안에 거만. 안에 거로만 맞춰주시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330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300 정도. 이게 왜 300 정도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냐면은 저희가 검사할 때 수치를 저희도 이제 농도 측정을 다 해요. 기술에서 나와서요. 진짜 3%가 되나 안 되나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 제가 대략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자, 우리 40에 이제 측정할게요. 저기다 쏘라 그래요. 실질적으로 7kg로. 네. 그래서 거기서 받아갖고 농도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해갖고 300이에요. 근데 이거 300인지 310인지 320인지 누가 알아 이거를. 그죠? 그래서 싸가지고 안 나왔어요. 농도가. 조금 덜 났어요. 조금 더 올려보세요. 그래요. 조금 더 올려 이렇게. 그래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합격이. 이상하죠? 근데 그런 게 검사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330에 이 업체에서 요거만 검사를 맡거든요. 요거만 뛰어가서. 그러면 네. 이렇게 지금 330으로 농도를 맞춰서 합격을 했어요. 네. 그죠? 네. 7kg. 네. 근데 저희가 RPM을 더 올린다. 한 10kg 올렸어. 그럼 안 나왔어. 그럼 안 나와요. 네? RPM 더 올라가면 안 나와요. 그거 여쭤보는 거야. 네. 안 나와요. 그러면 그럼 적정 7kg로 무조건 맞춰야 돼요. 7kg, 네. 8kg도 안 되고? 이거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될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니. 얘가 8kg인데 얘가 조금 더 열려서 버리면 또 맞아요. 아니 저희는 네. 저희는 뭐예요? 폼이 질식소하잖아요. 네. 이 거리 비중에 거리 계산해서 상승으로 더 갔다가 멀리 보내고 싶으시다 그 덮어서 말씀이잖아요. 하는데 예. 더 멀리 가려면 그러면 안으로 반대로 올려야 되는데 근데 안 된다고요. 그건. 사람이 가야 된다. 그죠. 관창이 가야 된다. 그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딱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거는. 관창도 이 관창도 7kg에서 이 세팅을 해놓은 거고 이것도 그거에서 검사를 맡은 거고 그것도 여기다가 표시를 해주셔야겠네. 7kg라고 하는 거. 그렇지. 7kg. 몰라요. 지금 처음 들었지. 처음 들었습니다. 모르니까. 그러면 딱 정리할게요. 제가 그래서 7kg. 여쭤보잖아. 더 압력 올렸을 때 어떻게 되냐? 잘 안 나온다잖아. 안 나와요. 그럼 그런 거를 더 명시해놔야지. 올려버리면 왜 더 안 나오냐면은 물량이 줄잖아요 또 반대로. 그렇죠. 네. 물량도 줄고 그 다음에 송수 쪽 라인도 압력이 세지고. 혼합 비율이 딱 7kg에 네. 맞춰졌다. 이거는. 그렇죠. 7kg에 맞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7kg로 쏘셔야 돼요. 7kg. 그래서 폼은 무조건 7kg로 쏴야 된다. 그게 최적정선이다. 근데 이렇게 쓰면은 금방 떨어져요 폼은. 진짜. 그러겠죠. 그러겠죠. 저희가 쏴봐도 금방 떨어져요. 그럼 반면에 분당 300리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압을 할 때 네. 이런 오픈된 장소가 아니고 뭐 가정집 보일러실 네. 막 이런 데도 들어가야 되는데 직원들이 아 여기는 흡수형 공간이기 때문에 압력을 낮춰서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안 될 거 아니에요. 거기도 7kg 써야 된다. 떨어져 쏘야지. 그럼 벽면에 쏘거나 천정에 싸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 문제가 말씀, 있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문제를 떠나갖고 저희가 이 검사를 저희가 맡은 게 아니잖아요. 폼관청도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업체에서 그걸 해갖고 기술에서 다 검사 도장을 찍어서 저희한테 납품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만 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딱. 저희 이게 현장 같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조건에서 이걸 더 내렸을 때도 적정한 압력이 나오고 더 올렸을 때도 나오고 그러게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조건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네. 급할 때는 이걸로 네. 동무 세팅을 해서 쏘거든요. 그럼 그건 육안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을 하잖아요. 됩니까?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되죠? 폼은 나와요 무조건. 그러니까 나오는데 네. 농도는 몰라요. 얘 효율만큼은 안 되잖아. 그거는 몰라요. 농도가. 저도 몰라요. 본물은 이제 조절하는 타입에 따라서 다른데. 네. 그러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폼관창을 써야 된단 말이잖아요. 네. 지금 중발포, 네. 고발포 같은 저희가 경우도 확실하게 효과를 봐갖고 기술원에서 농도 측정까지 딱 해갖고 나오는 거는 방금 말씀 그 조건밖에 없어요. 그 조건의 관창이 이 관창 말하는 거죠. 폼관창이요. 그죠? 60에 있죠. 저는 지금 중발포나 중발포랑은 안 해요. 저희 검사 항목이 없어요. 이거는 검사를 안 해요. 네, 안 해요. 그럼 저희는 중발포, 고발포도 7kg에 맞췄어요. 거기에 써져 있어요. 그래도 몇 킬로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7킬로라고 있습니다. 써져 있을 건데. 네. 그래서 거기에 그 폼 관창 하나 있으시면 보이면 나와 있는데 7킬로 다 써져 있어요. 거기에 써져 있는 그걸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그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저희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중발포는 갖고 와봐. 다 지워졌어요. 지워졌어? 옆에 한번 봐보세요. 한 번만 가져가 있나 없나. 내가 보기에는 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폼은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조건 7kg로 써야 된다. 폼 맞은 게 맞긴 맞아요, 사실은. 그죠?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길 수 있잖아요. 더 물을 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고, 약하게 쏠 수도 있고. 그때도 무조건 3%가 나가야 된다.
근데 그러게 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알겠습니다. 다 그 조건으로 만들어야 해결이 돼요. 다 됐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끊겼고요. 지금 시간이 몇 분이나 됐습니까? 소방차에서 제일 많이 쓰는 밸브가 이 에어솔 밸브예요. 비상작동 쓰면서 많이 쓰는 밸브가 에어 솔로네이드 밸브거든요. 정식인데 보통 에어솔 막 그러거든요. 이걸 제일 많이 쓰는데 이거는 한 번만 딱 이해를 해주시면 굉장히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이해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그러시지 한 번만 이해가 되면 대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에어 메인 밸브가 보통 소방차는 무조건 에어 메인 밸브라는 게 있어요. 에어 메인 밸브라는 게 있고 그 밑에 뭉탱이로 뭉쳐있는 밸브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동 전환하는 밸브가 하나 이렇게 달려있고 가스 밸브라고 흔히 말하는 가스 밸브하고 똑같은 주황색 밸브가 많이 달려있는데 모양은 조금씩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솔 밸브는 거의 모양이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뭉쳐있는 밸브, 개별로 하나 떨어져 있는 밸브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보면 되는데 뭉쳐있는 밸브 중에는 그러면 에어 메인이 먼저 하는 역할이 뭐냐, 탱크에서 온 에어가 여기서 평상시에 막혀 있다가 키를 넣거나 출동을 나가서 시동을 걸거나 키를 넣거나 하면 자동으로 열려서 에어를 이쪽으로 공급을 해준다. 단순히 차단 밸브라 생각하신다 같아요. 우리 메인 밸브하고 똑같이 에어를 끊었다 연결했다 끊었다 연결했다 자동으로. 그럼 이거는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보기가 좋긴 하는데 압력계가 있어요. 지금요 압력계가 있는데 이거 제가 한번 키 한번 잠깐 넣어볼게요. 보세요. 거기 그대로 보세요. 에어 들어갔죠? 예. 이 상태에서 쓰다가 자꾸 에어 쓰다가 한장 들어와서 차고지에 넣어놓고 시동 다시 끄시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에어탱크에서 오는 에어가 여기서 딱 막혀갖고 더 이상 일이 안 가갖고 이런 밸브들까지 에어가 안 가있다. 평소에 차고지에서 에어 누기 방지. 그러니까 에어가 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메인 밸브 단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 차가 에어가 안 새도 되고 그냥 화물차 같으면 저 밸브 필요 없어요. 사실은 바로 일이 가면 되거든요. 근데 단지 소방차는 에어가 새면 안 되니까 빨리 출동 나가야 되니까 에어를 끊자. 그래서 달아놓은 밸브가 저 밸브예요. 에어는 써야 되겠고 밸브 쪽이 많아서.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밸브가 4개가 쭉 달려있죠. 그러면 이 차는 자동 밸브가 4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밸브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딱 보니까 이게 쭉 달려있다. 4개가. 그러면 자동 밸브가 4개 달려있다. 메인 밸브, 자체 거수 밸브, 보수구 밸브, 자동 드레인 밸브 4개. 딱. 고성능이나 물탱크 같은 데 가보면 얘가 더 많죠. 이제 막 고성능 같은 데 가면 12개 막 붙어있는 차들도 있어요. 막 그거는 방수포 밸브, 자유분무 밸브, 모험 밸브 막 해가지고. 근데 이 차는 기본형이기 때문에 기본형은 한 4개나 3개 정도 붙어있어요. 메인 밸브, 자체급수 밸브, 보수구 밸브, 자동 드레인 밸브 이렇게 4개가 붙어있어요. 그러면 에어 메인 밸브에서 에어가 방금 같이 딱 넣고 나면은 뒤에서 스위치 같은 걸 눌러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각각의 밸브에 여기에 전기가 신호가 들어오면서 여기 불이 들어와요. 대부분의 솔 밸브는 불이 들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 아까 불 들어온 거 보셨어요? 에어 메인 여기에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예. 저게 작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저게. 자, 그럼 그쪽 뒤에서 또 하나가 불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여기. 이거 불 들어와 있죠? 요거. 그럼 보수구 밸브. 그래서 보수구 밸브 열려 있는 거고. 그죠? 보수구 밸브 열려 있잖아요. 불이 들어오잖아요, 저렇게. 네. 지금 이 차가 키를 오프하면 네. 보수가 닫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아, 열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초창기 모델은 닫힌 모델로 나왔어요. 그렇죠. 네, 초창기 모델들은. 이건 열립니까? 지금은 열린 타입이에요. 안 되던데? 그러니까 나도 지금 누가 만지셨어요? 예, 그러면 얘는 닫힌 모델이에요. 그죠? 요 다음 모델부터인가는 열린 모델로 바뀌었어요. 닫힌 모델이더라고요. 얘는 닫힌 모델이에요. 지금 아무것도 안 만지신 거죠? 방금 지금 끄신 거예요? 수동으로 해놨어. 수동도 꺼보세요. 키 넣으면 수동으로 켜져요? 닫힌 모델 맞아. 놔둬.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키를 오프하고 물을 받으려고 하면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력화 시켜가지고 하거든. 만지지 말아보세요. 네, 말해요.
여기서 에어를 빼주고 수동으로 됐죠? 열렸는데? 열린 모델인데요? 열린 모델이에요? 열린 모델이에요. 안 되던데 전번에 안 됐었잖아. 지금 열린 누가 손 보고 왔나 봐요. 그러면 손 봐달라고 보는 것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편하니까. 그죠? 이게 편하니까. 근데 초창기 모델은 이걸 생각 안 했어요. 초창기 모델은 그래서 여기 동화인가 무슨 센터에 그쪽 차는 아마 이게 수동일 수도 있어요. 이게 닫힌 모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한 1, 2년 나왔어요. 이거 닫힌 모델이요. 그죠, 그죠. 1년이나 이 정도. 잠깐 나오고 불편해가지고. 네. 1년이나 2년 초창기 모델, 자동 보수고 제일 초창기 모델은 지금 같이 키면은 얘가 닫힌 모델이에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호스를 받으실 때 호스를 연결해 놓고 저쪽만 여시면 물탱크로 물이 안 가요. 닫혀 있으니까. 그래서 수동이나 자동을 꼭 한번 눌러 주셔야 돼. 그러면 열려요. 근데 얘는 자동 모델, 열린 모델이기 때문에 차가 그냥 호스 꽂고 넣으시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만 해놓으시면. 얘는 열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두 모델이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나오는 다 자동 모델이에요. 열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는 자동 밸브 하나가 열려 있다. 얘가 열려 있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은 메인 밸브도 열어야 되고 저기 자체 급수구도 열고 여기 자동 보수 메인 밸브, 자동들 엔테스 밸브도 열고 닫고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에는 지금 방금 보신 대로 보수구를 갖다 예를 들면 메인 밸브가 아닌 보수구를 갖다 예를 들면은 뒤에서 열고 닫고가 되죠. 보수구 수동 한번 꺼보세요. 자, 이 상태예요. 이제 보수구 끄신 거예요. 껐는데 요걸 갖고 현장에 가셨는데 이제 이걸 메인 밸브라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메인 밸브 저 반대편에 있습니다만 메인 밸브라고 가정을 해서 설명드릴게요. 현장에 가서 방금 같이 메인 밸브를 열려고 보수구 밸브를 스위치를 눌렀더니 얘가 안 열려. 얘가. 그럼 어떻게 해요? 제일 처음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렇죠. 은행 같으면 이제 사서 고생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에어 수동전환 밸브를 제껴갖고 손으로 가서 열고 그거 사서 고생하시는 거고. 응? 그죠? 그건 사서 고생하시는 거예요. 솔밸브에서 바로 하면 되죠. 그래서 썰밸브에서 바로 하시는 거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되고. 반자동. 그죠? 반자동을 쓰시는 게 최고 낫죠. 그럼 지금 이제 해서 누가 가서 메인 밸브를 열었는데 얘가 이렇게 안 열리더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비상 조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먼저 하실 거 딱 뭐냐면은 반자동을 하기 전에 뭘부터 확인해야 될까요? 에어가 오나 확인해야 돼요. 에어가 안 오면 반자동은 안 되는 거예요. 에어가 안 오면. 근데 우리 차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게이지가 달려있으니까 확인이 금방 되잖아요. 에어가 안 오는지. 지금 딱 보니까 에어가 와 있어. 그럼 그런 고생하지 마시고 여기서 보수구, 자동 보수구 찾으셔갖고 이 솔리드를 위해 반자동 수동전환 밸브를 1번으로 딱 제끼면 되는 거예요. 고생할 필요 없죠.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면 돼요. 이게 반자동. 저기 패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정상적으로 전기가 여기에 전기가 안 들어온 거든지 들어왔는데도 안 열린다든지 이게 반자동. 이런 걸 먼저 하시면 고생 안 해도 되죠. 패널도 안 되고 솔밸브도 안 된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밸브 불량.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갖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수동이죠. 자, 이 상태에서 수동을 해야 돼. 그럼 안 열리죠, 분명히. 그럼 뭐라죠? 에어 빼야 돼. 그죠? 에어를 수동 전환하시죠. 그러면 또 반대로 해볼게요. 방금 전에 제가 반자동을 했는데 반자동을 했죠. 이 게이지가 없는 차들이 있어요. 게이지들이 없는 차들이. 그러면 이 밸브를 딱 했더니는 게이지가 없으니까 이제 에어가 오고 있는지 안 오고 있는지 몰라.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는 얘를 덮겼더니 안 움직여. 그럼 에어가 살아있는 거야, 죽어있는 거야, 이제 고민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수동전환 밸브 살짝 열어보면 알아요. 에어가 쫙 나오기 시작하면은 에어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때 반자동 쓰시면 돼요. 게이지가 없는 차들은. 아니면 무조건 에어 살아있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그냥 열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손으로 여는 방법. 완전 수동이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안 열린다고 배우셨죠, 분명히. 그죠? 안 열리죠. 그러면은 뭘 해야 된다? 수동 전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에어를 맞아. 여기 있는 닫힌 쪽으로 갔던 에어를 쫙 다 빼버린다. 수동 전환을 해버리면. 그리고 나서 손으로 열시면 된다. 이렇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현장 갔더니 상태인 거야. 상태. 현장 딱 갔더니 피처도 다 들렸어. 메인 밸브 눌렀어. 그랬더니 안 열려. 그래서 나한테 교육받은 것만 생각나신 거야. 아, 손가락만 돌리면 된다 그랬지라고 오셔갖고 메인 밸브를 탁 열었어. 반응이 없네. 에어가 없나? 아, 그럼 손으로 해야 되네. 그럼 여기서 수동 전환을 해요, 말아요?
에어가 없을 때는 수동전환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사서 고생 하나 하는 거잖아요. 에어가 없는데. 그죠? 에어가 없으면 수동전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해하셨어요? 네. 수동전환은 에어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에어가 있을 때만. 에어가 없을 때는 수동전환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껴버리면 돼요, 그냥. 근데 지금 제가 얘네들 두 개는 쉽게 열어요, 제가 어제는. 메인 밸브는 열기 힘들어요. 솔직히. 네. 커가지고. 특히 이런 차들은 들어가서 열려면 죽어요. 자세도 안 나오고. 안쪽에 있잖아요. 네, 안쪽에 쌓고 죽어요. 이거는 막 발로 밟거든요,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이게 고장이 아니냐고 그래요, 사실은요. 메인 밸브보다. 얘도 지금 한번 어느 분 메인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저거 지금 한번 열어보세요. 네, 저도 빡빡해요. 손고생 좋아하시니까 한번 열어보시죠. 열어보세요, 열리나.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해야 돼요. 체격이 누가 더 좋으세요? 좋으신 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러기 하시니까 힘든 거예요. 나와보세요. 자, 등치 좋으신 분이 열었잖아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전문가. 메인 밸브를 여실 때도 그러니까 이것도 연습을 하셔야 돼. 요령을 이렇게 하면 안 열려 절대로. 딱 잡고 하나 잡고 지그시. 응? 이것도 연습하면 돼요. 자세부터 확실히 딱 잡고 뭐 하나 손으로 잡고 지그시. 저 안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쪽 복잡한 차들도 열긴 힘들긴 힘든데 걔네들도 발로 이런 거보다는 딱 잡고 지그시 꽉 부드럽게. 그거를 좀 길게 해놓으면은 길게 넣으면 이런데 쳐요, 부장이. 막 이런데 쳐요. 잘못하면. 길게 하면 좋긴 좋은데, 예, 여러 가지 또 조건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밸브는 메인 밸브만 그래요. 다른 조그만 밸브들은 열고 닫게. 지금은 쉬워요. 제가 한번 열어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다시 에어로 꽉 닫혀버리면 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씩은 연습해보세요. 그래갖고 요령이 딱 생기면은 열기 쉬워요. 의외로. 그래서 메인 밸브 같은 경우는 한 번씩 해보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로 뭔 일 있어가지고 전기도 안 먹고 에어도 안 먹고 다 안 먹어갖고 들어가서 메인 밸브 열려 하시면 당황하신다니까. 이런 거 한번 이게 이런 걸로 해서 이건 쉬운 거예요. 쉬운 편이에요. 자세도 잘 나오고. 이렇게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 들어가갖고 발로 한번 해보시든지 손으로 한번 해보시든지 이런 걸 연습을 해보셔야 돼. 안에 어떻게든 메인 밸브는 열어야 물을 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중요한 거. 에어가 있을 때는 수동 반자동부터 무조건 써라. 노브 제끼는 타입을 먼저 써라. 그리고 나서 안 되더라. 그러면은 에어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고 수동전환을 해도 돼도 안 해도 된다. 그럼 또 이래놓으면 또 이제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 그 현장에서 그러고 시간 보내지 마시고 그것도 찝찝하더라. 무조건 수동전환하고 손으로 열어라 그냥. 근데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지. 수동전환은 에어가 있을 때만 하는 거다. 근데 나는 이것저것 다 헷갈리니까 싫어. 무조건 할래. 그러면 에어 있든 없든 무조건 수동전환하고 손으로 여세요. 아셨죠? 난 이제 폼 하나 더 여쭤볼 네, 게 맞습니다. 있어요. 아까 7kg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지금 테스트 하실 때 네. 관창 하나만 나가죠. 하나로 해서. 그 관창이 두 개가 나갔을 때 네. 660을 맞췄어. 네. 근데 그때도 7kg입니까? 그래도 압력이 낮아지는데? 올려야죠 그때는. 그때는 이제 얼마나 올려? 또 올려야죠. 또 7kg 올려야죠. 거기도 7kg? 무조건 7kg를 맞춰야 돼요 압력계를. 14kg? 아니죠. 방금 나 압력이 내려갔다는 건 뭐냐면은 노즐을 한 개로 했다 7kg 했잖아요. 아, 두 개로 한 개를 했을 때 새끼를 낮아지니까 쳤잖아요. 새끼를 치니까 펌프 RPM이 내려간다고. 압력이 내려간다고. 그때 다시 끌어올려줘요. 올려줘야 된다고. 다시 끌어올려줘요. 오케이. 예, 이해했습니다. 세 개도 마찬가지고. 세 개도 마찬가지. 근데 제 생각에 세 개 올리면 올리기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 올리기 힘드실 예, 거예요. 맞아요. 40에 두 개짜리까지는 올리기 쉬운데 60짜리 두 개를 7kg까지 끌어올리려면은 나는 안 해봤거든 솔직히. 그럼 포도 마찬가지인가? 포? 포도 7kg. 저희도 포도 하거든요. 포는 막 막무가내 쏴버리니까. 근데 저희는 검사받을 2톤은 안 써요. 그래요? 2톤은 안 써요. 이번에 저기 이제 저기 직사포. 폼관창이 따로 있잖아요. 아니, 일반 포로 저희는 검사받았어요. 직사포로. 직사포로. 네. 그런데 이제 이런 포는 이거는 직분사 겸용포잖아요. 이건 안 써요 보통. 흡쓸 때는 그냥 직사관창을 쏴가지고. 그래서 폼관창을 쏴서 상관없고 7kg 어쨌든. 아, 이런 교육을 지휘관들이 받아야 돼요. 지휘관들이 몰라. 어? 뭐 그냥 가서 싸라 그냥 막 이래버리니까. 어? 지금 뭐 있죠? 아, 또 헷갈려버렸네. 뭐 설명드리다. 솔밸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자, 그다음 그 솔밸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하는 거 이거는 지금 같이 막 만지시고 나서 항상 원위치
원위치 안 하고 가시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아시죠 다들? 네. 원위치 안 해놓고 이래놓고 이제 호수고 여러 개 해갖고 놔두고 가갖고 그다가 자체급 쓰거나 드레인 같은 거 열어놔버리면 드레인이 안 닫혀요. 막 계속 그래요. 안 열려요, 안 닫혀요. 어느 한쪽으로만 작동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항상 만지시면 원위치. 혹시 시동 껐다 키면 자동적으로 잠기지 않나요? 이거 자동으로 해서 손으로 해서. 아니 얘는 안 되지. 아 얘는 그러니까 얘는 수동으로 했잖아. 그건 안 되죠. 다 손으로 했잖아요. 수동이라고 연습한다고. 그러니까 수동으로 다 원위치를 갖다 놔야지. 그죠? 수동으로 자, 그다음. 네, 말씀하세요. 아까 피감 컨트롤 박스 그 전원이 배터리에 있나요, 이것은? 배터리 연결되고 출장 전원은 지금 보면 알아요. 지금 켜보세요, 켜지면. 켜져요? 안 켜지네. 안 켜지죠? 아, 키 얘는 온, 그러면 키 온. 키온에 묶여 있는 거예요. 네. 왜 키온에 묶고 원래대로면 쟤는 배터리 붙어야 돼요. 배터리. 그것도 초창기 모델은 배터리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걸로 키면 항상 네. 코드 안 꺼진다고 직접 꺼야 된다고. 네. 아, 배터리 초창기 나간다고. 모델에만 그래요. 초창기 그것도 1, 2년 모델만 저게 배터리에 묶여 있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게 해놓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테스트하시고 원위치를 안 해놓은 거야. 그러면은 걔를 켜놓으면은 이 에어가 열리거든요. 에어가 새요, 장면. 그래서 안 끄시니까 그 뒤부터 이제 우리 반장님은 절대로 안 끈다. 그냥 바꿔버리자 그랬고 자동으로 꺼지게 해놓은 거예요. 차에 2단 키에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키면 여기서 안 끄고 그냥 시동 끄면은 자동적으로 이제 꺼져요. 꺼지죠. 얘는 꺼지게 돼 있어요. 옛날에 배울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초창기 모델 그 차들은 반드시 꺼야 돼요. 근데 제가 어디 교육단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여기서 키셨잖아. 여기서 꺼야 돼. 여기서 꺼야지. 왜 여기서 켜놓고 저기 가서 끌러 가냐고. 혹시나. 깜빡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교육단에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확대는 차는 안 부동 획통이 있어요. 부동 획통이 있어요. 이게 뭘 아니야? 부동 획통. 부동 획통이 있어요. 부동 획통이 있는데 이 부동 획통이 뭐를 얼지 못하게 치는 얘기죠. 이 부동이 뭐를 얼지 말라고 달아놓은 통이에요. 펌프 배가 배관? 임펠라. 임펠라? 다 꽂혀 있습니다. 지금. 임펠라가 맞는 거예요. 자, 배관도 맞다고 그러실 수 있어요. 자, 이만한 통으로 배관이 다 어떻게 칠 거예요? 이거?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면 그래요. 그죠? 이걸로 배관을 다 어떻게 치실 거예요? 이걸로. 좀 작긴 하대. 그렇긴 한데 이 배관 다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다 치려면 이 통이 너무 작은데. 자, 라인을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서 부동 힉터 라인 이렇게 해갖고 지수밸브 위에 꽂혀 있어요. 지금 여기에요. 여기 지수밸브 밑에 꽂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려가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이리 타고 내려가요. 이리 요 라인 이걸로 타고 내려가요. 어? 자, 제가 지금 치는 법은 설명 안 드릴게요. 라인만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부동액이 이렇게 갖다 치면 이렇게 내려가서 놔두면 그냥 이렇게 하고 바로 떨어져 버리는데 훑고 가는 거예요. 지금 지나간 라인만 훑고 가는 거야 이렇게. 이걸로 내려온다 그랬죠? 이 은색으로. 은색으로 내려서 그냥 이렇게 훑고 내려가는 거야. 훑고. 이거 여기까지 들어오면은 요 밑에 바로 드레인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훑고 내려가 보면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걸 배관에 치려면 이 드레인 막아놓고 여기서 훑고 내려왔던 게 차곡차곡 여기까지 찰 때까지 계속 치어야 돼. 여기까지 찰 때까지. 그럼 이거 몇 통 들어가겠어요? 한 말 들어가겠네. 그죠? 그러면 임펠러를 쳐야 돼요. 자, 임펠러를 쳤는데 네. 이 조건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라인은 보셨죠? 여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남부지방은. 남부지방이요? 여기는 안 오나요 절대? 그만 안 해도 되는데. 근데 물어보신대야. 물어보시니까 제가 설명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안 치셔도 돼요 사실은. 장성은 충분입니다. 장사는 안 나죠? 차고 내부 온도가 차고지 상에 있을 땐 절대 안 쳐도 돼요. 아, 근데 이게 현장 나갔을 때 추워서 산속에 갔을 때 그럴 때 치는 거예요 사실은. 기수할 때. 기수하는 중간에 펌프 얼어버릴까. 펌프 올리려면 이거 녹이려면 애 먹으세요 진짜로. 저희도 한번 녹이고 애 먹는다고. 물 있을 때 여러분 더 골치 아프고요. 그러면 부동액은 어디 친다? 임펠러에 친다. 그러면은 임펠러에 치는구나까지 생각을 하셨는데 지금 임펠러에 쳐집니까 구조가요? 임펠러에 안 쳐지는 구조예요. 이렇게 쳐갖고 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러면 부동액을 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펌프를 돌려야 돼요. 펌프를 돌려야 돼요.
그래서 그 부동액이 펌프 날개에 다 쳐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부동액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펌프 하우징이 이렇게 있으면은 하우징 안에 이제 날개가 있어, 이렇게 임펠러가 있어갖고 물을 들여다 해갖고 물을 바꿔 쳐내는데 얘하고 이 돌고 있는 채하고 이 케이스하고 사이가 굉장히 얇아요. 육안으로 확인 안 될 정도로 붙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살얼음만 뭐 탁 쳐버려도 얼어버려요. 잘못하면 날씨 추우면은. 그래서 이게 안 도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렇게 안 돌 때는 잘못하면 PTO 넣으면은요 채약은 조인트가 부러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조인트 부러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 다음에는 시동이 꺼져버려요. 얼어버리면 펌프가 얼어버리면. 그래서 이 날개 전체를 다 쳐줘야 되는데 PTO 룸으로 해갖고 방금 들어간 부동액이 딱 들어간 다음에 휑 돌려주면 날개 한번 싹 쳐진다고요. 그러면은 임펠러는 안 한다고. 그러면 펌프는 돌죠. 그럼 메인밸브에 물온 걸로 위에 조금씩 오는 것들은 밀어낼 수 있다고. 아시겠어요? 강원도 쪽은 어떻게 합니까? 강원도 쪽은 히터다. 요즘 다 히터다. 기본 사양이 또 히터로 바뀌었어요. 다 히터처럼. 히터로. 예. 그래서 여기서 이 히터를 따라갖고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저희도 지금 메인 배관에만 히터 들어갔잖아요. 그 히터 말고. 저기 버스 뒤에 저 경방석 뒤에 보면 밑에서 바닥에 따뜻한 바람 나죠. 그거 여기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동액으로 뜨거운 바람 나오고. 그러면 그 강원도 가서 손잡고 있을 추울 때. 사양이 다릅니까? 아니요. 이쪽 남부지방하고 아니, 그러니까 북부지방 강원도 쪽은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고요. 그게 이제 효과가 좋아갖고 작년부터만은 기본으로 다 들어요. 그래갖고 그 부동액이 이게 오는 거예요. 저 엔진 냉각수가 뜨거운 게 이래와갖고 그 팬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고. 그 도는 게 지금은 드레인까지 들어가요. 뜨거운 냉각수. 드레인까지. 그래서 드레인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 차는 이제 그게 없어요. 자, 그러면 냉각수 치는 법을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치는 법 어떻게 치세요? 치는 법. 그죠? 진공으로 치죠? 저한테 교육받으셨나 봐요. 진공으로 쳐요. 진공으로 치는데 원래는 이렇게 쳐요. 이렇게 치셔도 돼요. 평소에 밸브 닫혀 있죠? 냉각수에다 근데 여기 부동액에다가 물 탈까요 말까요? 물 타요? 5대5로 타요? 안 타도 돼요. 왜 안 타도 돼요? 이거 칠 때는 펌프에 물이 있어요. 대부분. 펌프 자체에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섞을 필요 없어요. 굳이. 괜히 섞어갖고 더 열버지기밖에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안 섞어도 될 것 같아요. 펌프에 물 있잖아요. 보통 그때 이거 칠 때도 되면 펌프에 물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뭐 알았어? 있으면 안 돼. 그래갖고 디스밸브에 원래는 제가 책장과 매뉴얼인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설명되어 있냐면은 이게 열려 있다고 이걸 열고 디스밸브 위에 저 꼭지 있죠, 이거 꼭지 걔를 누르라고 돼 있어요. 그죠? 얘도 그렇게 해도 돼요. 사실은 되기는 이렇게 누르고 있습니다. 계속 누르고 있으면 진공 여기 부동이 이렇게 흘러서 방금 말한 대로 흘러 내려가요. 그럼 펌프 한번 돌리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그게 고생하는 거예요. 한 사람 들어서 고생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서 번트 들고 이렇게 그래갖고 누르고 있으면서 야 이거 어디까지 갔을까 이러고 계속 있어야 되잖아요. 칠 때도 이 통에 한 반은 친다고 보시면 돼. 한 번 칠 때. 반 정도 친다고 보시면 돼. 그럼 고생 안 하고 치는 방법은 뭐냐? 일단 히트를 돌려요. 진공을 잡아요. 그럼 진공이 잡혀있죠. 배관에 딱. 그 상태에 진공 펌프를 꺼요. 그럼 진공만 잡혀있죠. 그 상태에서 얘를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쭉 빨아들어가요. 그럼 PTO는 돌고 있죠. 쳐지는 거죠. 자동. 그래갖고 자동 딱 PTO 빼는 순간 밑으로 녹색물이 쭉 빠지면 잘 쳐진 거예요. 그게 쉽게 치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근데 얘를 열어놓고 지금 방금 말한 순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얘를 열어놓고 드레인 내불죠. 아니지 진공은 상관없죠. 진공은 상관없고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얘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방금 제가 말한 대로 PTO 넣고 진공 펌프 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여기 있는 부동액이 다 진공 펌프로 가버리는 거예요. 진공 펌프로. 펌프로 안 떨어지고 진공 펌프에서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래갖고 진공 펌프 통해서 밑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제가 말한 두 번째는 진공 펌프 부동액 치는 법이에요. 팔점을 느끼셨어요?
열어놓고 진공 펌프 잠깐 돌리면 진공 펌프에 부동에 치는 거. 진공 펌프를 뭔 일이 있다고 썼어. 겨울에. 진공 펌프 올 것 같아. 그러면 열어놓고 진공 펌프 잠깐 돌리면 되고. 그러면 부동에 넘어가는 게 여기 보여요, 이렇게. 이 부분에. 아까 말한 에어 빨린다는 호스, 투명 호스 있죠? 글이 보여요. 부동에. 그러면 그게 진공 펌프 부동에 치는 거. 닫아놓고, 열어놓고가 아니고 닫아놓고 진공 펌프 돌리다가 진공 펌프 꺼놓고 싹 열면 앞에서 게이지가 뚝 떨어지는 게 보여요. 그럼 반 정도 쭉 들어가고 히트는 돌고 있는 상태면 진공 펌프가 아니라 펌프 부동에 치는 거예요. 꼭 그러니까 펌프 쪽에 부동에 칠 때는 진공 펌프를 꺼라. 끄고 열어라. 열고 돌려라. 진공 펌프 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이제 헷갈리기 시작할 거야 이제. 다 생각해보세요. 네, 시시죠 10분 정도. 오케이.